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점기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민간조사 창업 실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의 정의입니다. 창업의 정의로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기업을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바로 사업만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창업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하는 사업 운영 형태로는 일반 가세 사업자가 있고 간이 가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간이 가세 사업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으로 세금 혜택이 일반 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내는데 비해서 간이 가세 사업자는 1에서 4%를 내는,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많은 혜택을 보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가세 사업자에서는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 가세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배제 종목, 배제 업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법무사, 그리고 또 큰 제조업, 강업, 그리고 변호사, 의사, 이런 업종은 설사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 가세 사업자를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간이 가세 사업자는 주로 농수산물 관련 업종이나 유통업, 요식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먼저 법인,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을 만들어야지 법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종류로서는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고, 그리고 여긴 다시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4가지 종류가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4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가 한명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요 근래 잘 만들질 않죠.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종 법인 설립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법무사를 한 15년 동안 한명회사는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사단법인하고 유사한 계통인데 무한책임사원 플러스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고 투자를 하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자회사는 종종 많죠. 그리고 유한회사는 작은 주식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유한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출자액만큼만 책임, 그러니까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죠. 누구라도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은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주식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주식, 그러니까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게 주식회사이죠. 그런데 요즘은 주식회사가 너무 도덕적 해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가점주주, 대주주한테는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해 놨죠. 그러니까 51%가 넘는 주주는 무한 책임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무조건 사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찾아가면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부, 이건 세무서에 배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제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필요가 없고, 이제 사업을 임대해서 사업을 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 갖고 친구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에 같이 사업장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사무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증 사본,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허가증을 사본을 가져가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 조사를 시작할 경우 이게 법제화가 되면은 허가가 필요한데, 이때는 허가증을 가지고 가야지 민간 조사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업계약서, 요거는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이 경우 신고할 때는 동업계약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안 가고 이제 세무사라든지 다른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등록을 할 때는 인감증명, 인감도장 해갖고 이임장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가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면은, 특히 임대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요건 음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요 경우에는 음본에다가 확정일자 그 세무서에 날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가 돼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각종 이 보증금은 얼마, 을세가 얼마, 이런 거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만약의 경우 그 사업장이 경매라든지 이 뜻하지 않는 거로 이리 제3자한테 갔을 경우에 내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네. 다음은 법인 사업자가 등록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인 설립 시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인 설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은 상호.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촌 주식회사라고 결정했다면 그 상호가 동일한 등간할 등기소 내에 그 상호로 미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한 상호로 하는 회사가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 간할 등기소 내에 동일 상호가 있다면은 그 등기소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보통 저희 법무사에서 상호를 받을 때 2개 정도를 받습니다. 최소. 그래서 1순위가 동일한 그 법인이 있다면은 2순위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점 주소지. 본점 주소지에는 이제 그 사업장 주소지를 얘기합니다. 사업장 본점. 그러니까 요때는 임대차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본금 없이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본금이 그 최저 자본금 제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본금 제한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원만 있어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은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이 1원짜리 주식이 딱 한 장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 만약 이 주식이 빠져가면 1원에서 0원이 돼버리면은 이 주식회사는 해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원 가지고도 주식회사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보통 보면은 한 이제 주식 액면가액이 100원, 1,000원, 5,000원,
많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은행에다가 이제 잔고 증명을 받아갖고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회사 창업 자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더 자금은 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주주 명부 작성이라든지 주식 금액 정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죠. 일단 최저자본금 제한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하기가 가장 경비적으로 부담이 없죠. 10만 원도 가능하고 100만 원도 가능하고 또 이 10만 원, 100만 원이 잔고 증명만 하면 얼마든지 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잔고 증명만 하고 바로 뺐으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업 목적. 이제 사업 목적은 내가 이제 우리 법인 설립할 경우에 반드시 사업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민간 조사업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인도업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이래 또 택배업도 하겠다. 안 그러면은 먹이도 하겠다. 이런 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5개, 1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20개 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 안 해도 가까운 미래에 내가 그거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사업 목적에 넣으면 됩니다. 요 사업 목적은 보통 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유능한 법무사들은 그 목적을 정해줍니다. 그에 따라 갖고 하고 목적은 반드시 추상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했지만은 최저자본금 제한제도가 폐지됐고 이런 가지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법인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혼자 이사, 대표이사를 다 하는 거죠. 이 1인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법인은 보통 소규모 이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경비적 부담이 없을 경우에 1인 법인을 설립하고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무사한테 내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법무사들이 잘 그거를 안내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입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이제 임원 대표이사나 이사나 감사는 인감증명서가 2통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임원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은 첫째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 우리가 어떠한 회사를 설립하자. 그리고 어떻게 대표이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하고 정가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사업 목적은 어떻고 본전 소재는 어떻게 하다 하는 그런 창립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이사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이사의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의 의사록을 쭉 작성하면서 하고 그것도 그리고 정간을 만듭니다. 정간은 회사 정간이라는 것은 회사가 목표하는 어떻게 하고 사업 목적은 뭐고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하고 임기는 몇 년이고 이사는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마찬가지 임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사를 해임을 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교체를 할 수 있고 감사는 3년 감사는 보통 3년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감사가 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감사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임시총회는 누가 어떻게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익은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 그 정관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그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그쪽에 전부 다 인감증명을 붙여서 인감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공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감도장은 모든 수레 이제 인감 날인을 해야 되고
여기 대표자 개인 명의 잔고증명서. 이때 법인 설립할 때는 아직 법인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은행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1000만 원짜리 일을 한다면 1000만 원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잔고증명을 제출해 갖고 요 법인 설립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되고, 또 본인이 할 경우에는 이걸 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교대에 있는 법인 등기국에 가서 그 법인 등기 신청하는데 거기서 쭉 문의하면서 법인 설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한테 다 의뢰를 하는 거죠. 자,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 수도권은 너무 사람이 많이 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기업들이 전부 서울이나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으로 밀려들어서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에서 기업을 하려면은 그 기타 지역에서 기업하는 것보다 3배를 내라.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고 법인 설립 비용이죠. 자, 그래서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서울, 뭐 의정부, 하남, 가천, 뭐 성남, 강명 이런 데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자본금의 4%만 내면 되지만은 이 지역은 3배를 내라. 그러니까 자본금 1억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보통 비가밀 억제권역에서는 40만 원만 등록세가 될 것을 가밀 억제권역에서는 120만 원. 그다가 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그러니까 120만 원에 20%, 24만 원. 그러니까 세금마 1억 자본금에 법인을 설립하면은 세금마 가밀 억제권역에서는 144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공정, 뭐 수입증지, 기타 비용이 쭉 있고. 근데 비가밀 억제권역에서 마찬가지로 1억 자본금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4%니까 40만 원이죠. 그리고 교육세는 4%에 20%니까 그러니까 40만 원에 20%니까 8만 원. 비가밀 억제권에서는 1억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48만 원. 가밀 억제권에서는 144만 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국토에 이제 고루고루 지방에서도 많은 법인이 설립되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 모든 법인 설립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은 법인 주식회사는 설립되었지만은 주식회사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사업자가 나야 되겠죠. 개인 사업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못하고 우선 법인부터 설립하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는 거죠. 법인 사업자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거는 개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것도 임대해서 이제 회사를 설치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넣고 그리고 법인 정관. 이 법인 정관은 이래 그 공정받은 법인 정관으로 음봉과 상이 없음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 인감 증명, 법인 인감 도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주주가 누구다. 이때 주주가 명부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점주주 51%가 넘는 주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주 명부에 보면은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49%, 그 다음에 또 48%, 한 사람은 3%. 이런 식으로 주식을 나누는 것은 처음에 설립할 때 세금을 작게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49%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그 같은 주주를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이게 또 가점주주가 됐을 경우에 그때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주명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주명부가. 그리고 이제 일반 주식에다 법인은 주식을 얼마든지 동의 없이 다른 주주들하고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죠. 양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가 가능하고 내가 또 주주를 뭐 살 수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주식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다만 가점주주나 대주주는 이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장치해 놨습니다. 옛날에 주식회사들이 하도 부도를 많이 내고 난 책임 없다고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해가지고 요건 제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내야 하는 등록세는 자 얼마일까요? 가는 자본금의 4%, 나 8%, 다 12%, 라 16%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에서는 비가밀 억제권역보다 3배 중과된다는 거. 비가밀 억제권이 얼마입니까? 4%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에서는 자 그러면 정답은 12%이겠죠? 네. 비가밀 억제권역 등록세 4% 3배입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법인 설립할 때 바로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자본금 얼마짜리 할 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간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 연간 수입 금액입니다. 간이 사업자 배제 업종이 아니더라도 연간 수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요 연간 수입 금액이 얼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간은 1,000만 원 미만, 나는 2,400만 원 미만, 다 3,600만 원 미만, 라 4,800만 원 미만. 간이 사업자는 월 400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연간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야 간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고 이걸 초과할 경우는 일반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간이 가세자 배제 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간이 가세자 연간 수입 한도액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 가세자를 할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업종을 배제를 정해놨습니다. 배제하는 업종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법무사, 나 세무사, 다 수의사, 라 요식업이 있는데 가나 다 이런 업종은 아무리 연간 수입이 작아도 간이 가세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식업은 요식업이나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영세 사업자는 수익이 작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 가세로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게 정부 정책이죠. 네, 그래서 요식업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을 요약하게 되면은 창업의 정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 개인 사업자는 사업만 시작하면은 바로 창업이죠. 법인 사업자는 기업을 만드는 것, 즉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직자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런 걸 제출하면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도 마찬가지죠. 다만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에는
사업하기 전에 법인이 우선적으로 설립이 되고 법인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개인사업자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